자, 뷰 작성할 건데, 자, 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하는 건 이미 했잖아. 그럼 건너뛰고, 자, 3D 뷰 작성하는 거 바로 들어갈게. 자, 3D 뷰는 우리 도면 중에, 자, 이거야. 요거 만들 거야, 요거. 요 3D 뷰. 요 3D 뷰를 만들 건데, 이게 있어. 얘는 첫 번째 거는 이소점 투시도야. 알지? 이소점. 어? 모르는 사람, 이소점. 없지? 다 알지? 그 정도. 너 모르니? 왜 모를까? 너 이거 몇 학년 때 배우냐? 2학년 때 배우냐? 도학? 도학이냐? 뭐에서 배울까? 나 때는 도학이라는 것에서 배웠는데 손으로 막 그렸어. 손으로 쓰고 그러잖아. 소점이 두 개라는 거야, 말 그대로. 소점이 이거 선 쭉 연결하고 밑에 거 선 쭉 연결하면 만나는 점 하나. 이쪽 쭉 가고 이쪽 쭉 가면 만나는 점 하나. 그래서 합이 두 개. 그래서 이 소점이야. 소점이 두 개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조감도를 표현하면 3소점이야. 조감도는 3소점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말 그대로 소점이 세 개야. 쭉 가고 하나. 쭉 가고 하나. 밑으로 쭉 가고 하나. 얘는 수직선이 똑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소점이 없어. 평행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얘는 약간 사선을 돼 있어서 밑에 연결하다 보면 밑에 소점이 하나 생겨. 그래서 3소점이야. 실제에 가까운 거지, 사실은. 실제 제일 가까운 거는 3소점이고, 이렇게 2소점 만들려면 정말 힘들게 찍어야 돼. 실제에서도 보더라도. 그리고 밑에 거는 실내 투시도라고 보면 돼. 실내 부분을 바라보는 형태. 한 요 정도 3D 뷰면 어떨까 싶어서 해 놓은 거고, 요거를 하는 걸 할 거야. 자, 우리가 보통 3D로 보면, 기존에는 다 이거였지. 이제까지 작업했던 거는. 이거는, 소점이 없는 그냥 엑소노 형태의 여기 축적값이 있는 엑소노 형태의 도면이었어. 실제 같진 않지. 가짜이지만. 근데 이게 또 도면 형태로는, 3D 도면 형태로는 이 엑소노 방식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야. 이유는 축척이라든가 치수 부분을 토기하고 알려주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 도면화 할 때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는 또 다르지. 자, 1층 표면도랑 가볼게. 1층 표면도 가서 아까 여기 낙서한 거는 지우고, 자, 뷰에 보면 3D 뷰가 있고,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 엑소노 타입의 기본 3D 뷰고, 요 두 번째 카메라가 초점이 있는 3D 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할 거고, 자, 카메라를 배치하는 방법은 시작점, 타겟점, 카메라 위치, 타겟 위치를 선택하는 그 두 포인트만 찍어주면 일단 잡혀. 그래서 일단은 좌측 하단 쪽에다가 카메라 위치를 배치를 한번 클릭해서 하고, 움직이 보면 화각 형태로 보이면서 타겟이 어디를 바라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건물의 센터에다가 두는 게 좋아. 내 경험상으로는 센터에다가 두는 게 좋아. 딱 클릭하는 순간 이 창이 하나 뜨. 혹시 했는데 땅속에 파묻힌 사람도 있을까? 없지? 오줌바는 있더라. 자, 근데 밑에는 잘 보이는데 위에는 잘렸잖아. 이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방법은 Shift 키 누르고 휠 키 누르고 돌리면 돌아가. 간편하게는 이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 건물을 이 박스선에서 옮기고 싶은데, 옆으로 치우치게 놓고 싶은데 안 가. 펜 하면은 박스선까지 같이 움직여. 그렇다고 박스를 움직이냐? 박스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 안 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아쉽게도. 왜 그러냐면은, 혹시 맥스 써본 사람 있니? 맥스나 요즘 다른 3D 툴 보면 이 3D 뷰 잡을 때 화각을 카메라 렌즈로 비유해서 뭐 30mm, 35mm, 50mm 뭐 그런 거 화각을 나타내주는 수치값들이 있거든? 근데 얘는 레빗은 그게 없어. 화각이 얼마인지 몰라. 수치적으로는 몰라.
그냥 느낌적으로 보고서 맞추는 거야 그냥. 그게 좀 단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맞추려면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나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거 있지. 전체 탐색 휠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클릭해서 보면 요런 게 하나 떠. 아마 캐드에도 아마 이게 비슷한 게 떴을 거야. 요걸 가지고 조정을 해. 줌 가지고 당겼다 줄였다 하고 궤도 가지고 위치 돌려보고 요거는 아까 Shift 키 누르고 휠 눌러서 돌리는 거랑 똑같아.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요 밑에 초점 이동. 이 초점 이동이 박스는 그냥 내비두고 건물의 위치만 옮겨줘. 궤도 돌리고 초점 이동하고 줌아웃 궤도 초점 이동. 어디다 팔아먹었어? 빨리 되나? 잠깐만 요것만 맞추고 자 이렇게 맞추면 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시트에 들어갔던 게 하나가 이소점 투시도 있잖아. 이소점 투시도. 자, 이소점 투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 만들었을 때 거가 이소점 투시도인데 우리가 이거를 막 위치 맞추고 돌리면서 이소점이 흐트러져 버렸어. 그거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자, 이 박스선을 딱 클릭하고 이 특성창을 좀 보면은 여기 밑에쯤에 눈높이, 대상높이 두 개 값이 있거든? 자, 이소점을 만들려면 눈높이와 대상높이가 값이 똑같아야 돼. 똑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값을 똑같이 맞춰. 비슷하게. 만천. 밑에도 만천. 자, 이러면 이소점 투시도가 돼. 자, 여기서 아까 요거 조정하는 걸로 초점 이동 정도는 해도 될 거야. 초점 이동 정도는 하면 얘는 이소점 그대로 갈 거야. 여기서 궤도만 안 움직이면 이소점 투시도로 그냥 가. 볼까? 여기 보면 진짜 똑같지?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소점 투시도를 만들면 돼. 근데 오전반에 내가 좀 뭘 했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너무 평범하잖아. 너무 평범한데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좀 뭐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들 있잖아. 봤냐? 건물 바로 앞에서 쫙 찍었는데 건물이 쫙 올라가서 뭐 소점이 되게 광하게 실제로 볼 수 없는. 자, 그거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은 요거 가지고 확대를 해. 줌을 위치 좀 옮기고 건물이 꽉 차게, 건물이 오버할 정도로, 이 정도로 초점 이동 이 정도로 놨어. 놓고 닫은 다음에, 자, 내가 박스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박스를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아까처럼 박스를 움직이면 박스 돌아갈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 컨트롤 Z 하면 돌아가긴 하는데 나중에 하면은 못 돌아가지. 컨트롤 Z는 바로 잠깐만 돌아가잖아. 다른 작업 하다가 돌아가려면 못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목적 자체가 내가 이걸 확실하게 쓸 거다. 자, 이 위로 늘리면, 자, 이런 거야. 이렇게 좀 강하게 꺾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만들 때 이 박스를 조정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야. 조금 더 강하게 줄까?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그리고 좀 더 밑으로 오고. 닫고, 당기고. 도대체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근데 좀 막 임팩트 있고 막 그렇잖아, 느낌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 효과다. 자, 다 됐어. 3D 뷰. 다 됐으면 시트에다 얹어야 되겠지. 시트에다 얹어보자. 시트에 얹어봅시다. 자, 요 빈 공간. 시트 3D 뷰 1. 땡겨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자, 넣었는데 조금 커. 조금 줄이고 싶어. 자, 줄이는 방법. 다시 3D 뷰 가서. 자, 얘는 줄이고 싶어도 축척이 없기 때문에 축척으로 줄일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줄이냐면은
이 박스 선을 선택해 보면 크기 자르기라는 게 뜨거든. 크기 자르기. 얘를 클릭해 보면 모델 자르기 크기라는 부분이 사이즈로 치수값으로 나와. 사실은 얘가 실제 시트에 배치됐을 때의 크기를 얘기를 해. 결국 얘를 줄여주면 되는데 그냥 줄이면 안 되고 꼭 축적 고정으로 해야 돼. 축적 고정으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축적 고정 안 하고 위에 거인 상태에서 내가 높이가 한 200 정도였으면 좋겠어. 200 정도. 그럼 200으로 바꾸잖아? 그러면은 폭은 안 바뀌어. 비례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건물이 이렇게 잘려. 그럼 위치 다시 맞춰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다르게 해서 축적 고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높이가 만약에 200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 놓고 확인을 눌러주면 건물이 그냥 축소가 돼서 그냥 줄어들어. 이 상태로 시트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작아진 대로 들어가. 작아진 대로. 그치? 작아진 대로. 이런 식으로 건물 두 개를 더 배치를 하면 되겠지. 이쪽에 놓을까? 타이틀도 위치 조정하고 타이틀 이름도 바꿔야 되겠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름을 뭘로 바꿀까? 이름을 3D 투시도 라고 해주면 되겠지. 3D 투시도. 자, 나머지 삼소점하고 투시도 한번 맞춰볼까? 꼭 이 정도로 강하게 만들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일 뿐이야. 이제 그 건물 안에 넣어야 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트 안이 빽빽해지네 이제. 그 배치를 잘 빡빡하게 잘 해줘야 돼. 여백 있게, 여백 없게. 여백 없겠지? 뭐 하여튼 잘 조정해야 되고. 자, 똑같이 3D 뷰 가서 1층 평면도 가서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도 되는데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 3D 뷰 만든 거 있잖아. 얘를 투시도 뷰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복제를 해. 상세 복제를. 그럼 똑같은 게 생기거든? 그럼 똑같은 거 생긴 거에서 그냥 얘 가지고 그냥 조정하는 거지. 줌 땡기고, 궤도 돌리고, 저점 이동하고, 줌 땡기고, 궤도 돌리고, 저점 이동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아닌가? 좀 땡기고,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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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동 하고. 근데 아까 이게 너무 광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잘라야 되겠다. 자를까? 좀 더? 다시. 저점 이동.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잡으려니까 아까 광각으로 했던 거라서 잡으려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 사실은. 지우고 다시 하려나. 지우고 1층 평면도 가서 다시 잘라요. 자, 여기 3D 뷰 카메라 잡고 시작점 카메라 점 타겟 점. 자, 요 상태, 요 박스에서 요거 가지고 할래. 궤도 돌리고 끝났네. 이렇게 간단한 거래. 이렇게 간단한 거래. 초점이다. 이렇게. 자, 근데 딱 보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보면 뭔가 뒤가 뭔가 잘린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뭔가 잘린 것 같아. 자, 확인해보자. 자,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자, 1층 평면도 가서 그 다음에 인면도 하나 보자. 인면도 하나 보고
자, 좀 전에 보고 있는 뷰를 세 개를 나란히 둘 거야, 나란히. 나란히 두고서. 자, 여기서 얘는 그거. 자, 이 박스를 딱 클릭하는 순간 박스를 바라보는 카메라 위치, 방향, 뭐 그런 것들이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여. 화각이랑. 인면도도 똑같아. 인면도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 보여. 그래서 요거 카메라 눌러서 내리면 얘도 같이 바뀌어. 올리면 바뀌어. 평면에서 카메라를 돌리면 또 바뀌어. 사실은 맥스가 이렇게 생겼거든. 맥스가 평면, 인면, 3D뷰 보여서 얘를 박스를 조정해서 카메라 위치 맞추고 뭐 그런 거 다 해. 그리고 이게 화각까지 값까지 알려주고 해. 맥스는. 근데 레빗은 값이 없어. 그래서 감각적으로 해야 돼. 자, 그게 아니라 뭐 얘기하려면 뒷부분이 잘렸잖아. 그게 뭐냐면 요거야. 요 면이 카메라가 보는 깊이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거를 늘리면 돼. 요거 동그라미 요거 클릭해서 당기면 뒤 더 나오지. 앞으로 확 당겨볼까? 앞으로 확 당기면 건물이 잘려. 혹시 건물이 잘린 사람들은 요거를 뒤로 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자, 요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창을 보면, 이 특성창을 보면, 자, 여기 먼 쪽 자르기 간격이라는 값이 있어. 이 값을 좀 많이 주거나, 많이 주는 방법이 있어. 많이. 한 20만 주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참 뒤로 가. 쫙. 다 보이게. 다 보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3D 뷰 된 거를 가면 되겠지? 얘를 시트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아, 배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하여튼 뭐라고? 어떻게? 누가 뭐라고 했네? 나한테 뭐라고 했네? 아, 이거 이좀 넣어볼까? 자, 이제 실리투 시도 한번 넣어야 되겠지? 실리투 시도 이름도 바꿔주고. 자,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름 바꾸기 투시도 조감도 실내 투시도 하나 만들자. 1층에 자, 계단이 보이게 할 거야. 뷰에서 카메라 선택하고 카메라 위치는 실내쯤, 그리고 계단을 바라보는 계단 중심쯤으로 되겠네. 이렇게 보이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하면 좋겠지. 궤도 초점 이동,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계단 있는 뭐 그런 느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시트에다 넣어볼까? 시트에 뷰 이렇게 얘랑 위치를 바꿔볼까? 투지도가 밑에 오고 조감자가 위로 가고. 얘는 이름 바꿔야 되겠지? 이름 바꾸기 해서 실내 투시도 뭐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 자, 얼추 됐어. 뭐 배치를 좀 더 이쁘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얼추 됐어. 얼추. 자, 아마 조금 더 이쁘게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3D 뷰의 색상을 히든이 아니라 음영 처리 뭐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겠지. 아마 중간고사 때는 내가 이거를 히든으로 하라고 하든가 색상 일치를 하라든가 뭐 주문을 줄 거야.
또는 그림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림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렌더링은 안 할 거야. 렌더링은 시험 볼 때 렌더링을 하라고는 안 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렌더링 하라고 하는 순간 여기 쓰는 고물 컴퓨터에서는 렌더링 하면은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 근데 저기 개인 노트북 가져온 사람 유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렌더링은 안 시킬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투시도로 하자. 투시도 부분에서 얘를 렌더링 한번 해볼게. 렌더링을. 자, 렌더링 어디냐면은 위에 보면 위에 렌더라고 있기도 하고, 저 위에 렌더라고 있기도 하고, 자, 밑에 주전자 모양이 여기 또 있어.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거랑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거나 클릭하면 렌더링하는 대화창이 이렇게 떠. 이렇게 떠. 자, 여기서 그냥 렌더 누르면 되는데 조금만 알고 하자고. 조금만 알고. 자, 여기 보면 품질이 설정 값에 초안, 중간, 높음, 최고 뭐 이렇게 있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고해성도가 되겠지. 품질이 더 좋아지겠지. 근데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그냥 간단하게 해볼 때는 중간 정도 넣으면 될까? 중간 정도. 테스트용으로.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할 때는. 그 다음에 출력 설정이 화면이 있고 프린트가 있어. 화면과 프린터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은 눈에 보이는 거대로에 대한 해상도야. 자, 봐봐. 화면으로 놓고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렌더링 하는 거는 378 픽셀 503 픽셀이야. 근데 이거를 줄이잖아. 보이네? 값이 바뀌는 거. 바뀌었지? 키우면 값이 커져. 그래서 간단하게 검토하는 정도만 이렇게 해도 돼. 화면으로. 근데 이걸 출력을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 프린터로 해야 돼. 프린터. 이 프린터는 이 박스의 사이즈 있잖아. 사이즈가 지금 150에 200일 거야. 요거대로 하고 DPI가 얼마냐에 따라서 픽셀이 조정이 되겠지. DPI는 안에 얼마만큼 해상도인지를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얘도 그냥 간단하게 검토할 때는 75, 150 요 왔다 갔다 요 정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어떤 보고서에다가 넣고 뭐 삽도를 할 거다 하면은 최소한 300 dpi 정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인쇄할 때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테스트만 할 거니까 150% 해볼게요. 150. 그리고 또 밑에 조명에 태양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인공 조명도 있고 있어. 근데 내부 같은 경우 렌더링 할 때는 인공 조명이 필요해. 꼭 또 등기구를 실제 랩에 서서 배치를 했어야지만이 가능해. 그게 없으면 시커멓게 나와. 근데 우리는 외부만 할 거니까 그냥 태양광 이거만 해주면 돼. 태양 설정하는 것도 뭐 있는데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 배경이 하늘을 구름 없음, 구름 거의 있음, 없음, 약간 많은, 조금 뭐 이렇게 막 있어. 색상도 하기도 하고 이미지 불러오기도 하고. 근데 그냥 지금 디폴트로 내둘게. 일단 잠깐 여기 두고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 렌더링을 걸기 전에, 자, 걸지 마. 걸기 전에 저장부터 해. 저장부터 하세요. 저장부터. 이거 잘못하면 컴퓨터 나쁜 거에서는 렌더링 하다가 날아가는 수도 있거든. 저장 꼭 하고. 나 저장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보자. 렌더링 할게. 렌더. 그러면 진행 바가 나타나고 열심히 렌더링 할 건데 얼마나 걸릴까나? 된다. 여기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이냐, 네 거는? 화면이 이게 임팩트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네 노트북보다 저 모니터가 훨씬 낫다.
이 교육장에서 좋은 거는 모니터만 좋아. 모니터만 좋아. 자, 내 거는 한 37초 걸렸네. 37초. 요만큼 하는데. 자, 근데 렌더링 하는 동안은 컴퓨터를 움직일 수가 없어. 작업을 못해.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 이제 팁이, 자, 렌더링 했는데 딱 봤더니 너무 어둡잖아. 칙칙하고. 조정하는 게 여기 있어. 이미지에 노출 조정이라는 게 있어. 하면 말 그대로 이미지야. 이미지라고 인식을 하고, 포토샵에서 컨트라스트 조정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 노출가 좀 밝게 적용. 좀 밝아지지. 너무 밝았다. 적용. 그다음에 뭐 하이라이트,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가 있어. 요 정도 조정해서, 이것도 감각적인 거지. 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뭘 알겠어? 그냥 감각적으로 정말 감각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해놓고, 자, 얘를 저장을 해야 돼. 이미지를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JPG 파일로 바깥으로 완전히 빼는 방법이 있고, 요거 내보내기로 내부에 내비 파일 내부에다가 포함시키게 하는 게 있어. 프레스트에 저장. 외부에 보낸 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이 프레스 저장을 한번 볼게. 프레스 저장 딱 누르면 물어봐. 이름을 그냥 확인 눌러. 그리고 보면 요 탐색기에 보면 단면도 밑에 렌더링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 이미지가 저장된 게, 따로 저장된 게 보여. 따로 저장된 게 이렇게. 자, 그러면 시트에 요 그림을 렌더링 한 거잖아. 그치? 요 그림을 지우고 좀 전에 렌더링 한 이미지를 거기다 갖다 넣으면 돼. 사이즈가 딱 맞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서 똑같이 렌더링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렌더링 하기 전에 레이아웃이 끝난 상태에서 렌더링 한 거 가져오는 게 더 유리하겠지. 막 아니면 또 줄일 수도 있어. 필요하면 줄이면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근데 3D 뷰를 좀 상당히 좀 많이 만들었어.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그 렌더링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할 때마다 힘들잖아. 이제 한 번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얘는 렌더링 한 거는 끌게. 모델 표시 딱 끊고. 자, 뭐냐면은 이 뷰에 보면 렌더라는 거 밑에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 얘는 여기 나 로그인 돼 있거든.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로그인 한 상태여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뭐 물어보는데 그냥 계속 누르면 되고, 자, 여기에서 3D 뷰를 물어봐. 어떤 3D 뷰를 할 거냐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3D 뷰가 여기 다 떠. 그 얘기는 체크도 할 수 있잖아. 그 얘기는 내가 전체 체크를 할 수도 있어. 4개를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하는 거야, 하나씩. 이거 아까 거보다 더 간단해. 출력 품질 뭐로 할 거냐? 그냥 스틸러 하면 되고, 렌더 품질 표준이랑 최종 딸랑 2개밖에 없어. 뭐 표준 하면 되고, 이미지 크기 뭐 이미지 크기만 물어봐. 사이즈 그런 거 안 물어봐. 여기서 내가 그냥 중간 좋네. 이미 중간으로 해주니까 중간. 오케이. 노출 뭐 고급이냐 원시냐 있는데, 이것도 그냥 디폴트. 파일 형식 내 기억으로는 PNG가, 개인적으로는 PNG를 좋아하는 편이라 PNG를 하면 되고, 딴 거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얘는 혹시 배경이 하늘 있잖아. 하늘 그런 배경들을 투명으로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지 갖다 놓으면 배경이 다른 그림을 내가 대체를 또 할 수도 있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면, 자, 요 기본 사양으로만 놓으면 이거 필요한 크레딧이 제로야. 그 얘기는 돈을 안 내고 해도 돼. 돈을 안 내고 해도 돼. 이 크레딧이 이 포인트 같은 거거든. 돈으로 환산되는 포인트, 사이버머니 같은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용량, 이미지 크기를 최대로 두는 순간
빨간색으로 딱 뜨면서 돈 내라는 소리야. 돈 내라는 소리야. 어? 여기 요청당 최대량이 16이잖아. 그러니까 16크레딧까지는 무제한으로 학생들 아니니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 16크레딧이 넘어버렸잖아. 필요한 게 32이니까. 그러면 돈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상 시간도 11시간이나 걸린대. 밑에 걸로 한번 해볼까? 얘도 오버하네? 좀 더 밑에 2.525 여기는 되네. 4크레딧 필요하네. 4크레딧 시간도 10분으로 바뀌었고 이 정도로 해서 해볼까? 렌더링 시작.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는 거 있잖아. 체크하면 렌더링 다 되잖아. 다 되면 나한테 메일로 알려줘. 자, 이 상태로 그냥 확인 눌러볼게. 렌더링 시작 눌러볼게. 시작 딱 누르면 자, 얘는 렌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보내기만 해. 클라우드에. 끝났어. 다 갔어. 파일 다 갔어. 이젠 작업해도 돼. 그냥 작업을 하고 있어도 돼. 다른 작업을. 근데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 진행률 보기도 있잖아. 요거 딱 누르면 딱 눌러볼까? 얘를 눌러도 되고 여기 갤러리 렌더링 있잖아. 얘를 눌러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돼. 아니 사라져버렸다. 얘 눌러야 되겠네. 갤러리 렌더링 딱 누르면 인터넷 창 접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 지가 클라우드 상에서 여기 진행바거든. 여기 진행바가 바뀔 거야. 진행바가 다 끝나면 렌더링이 되는 거야. 그냥 가고 있지. 그냥 기다리고 내비두면 돼. 내비두면 알려줘.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 하기 되게 쉬워. 그리고 또 하나 실내 투시도 있잖아. 아까 얘 실내는 바깥의 실내라서 그런데 진짜 실내에서 뭔가를 작업한 거 컷을 만들잖아. 레빗에서는 100이면 100 시커멓게 나와. 근데 아까 클라우드 렌더링을 하잖아. 100이면 100 깨끗하게 나와. 조명이 없는데도 깨끗하게 나와.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검토하기는 되게 좋아. 자, 렌더링 좀 볼까? 요거 임시로 됐는데 하나 볼게. 잠깐. 자, 이렇게 보이고, 자, 내가 렌더링 할 때 뭐 기본 했잖아.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요거 딱 클릭해서 보면 요게 일단 저장도 할 수 있어.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수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첫 번째 보면은 새 설정 사용하여 다시 렌더라는 게 있어. 딱 클릭해 보면 설정을 여기서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하는데 다시 했다고 레빗에서 파일을 다시 받느냐?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냥 클라우드에서 다시 렌더링을 하는 거야. 레빗에 안 켜도 상관없어. 다시 하면 돼 그냥. 이것 중에 아까 뭐 최종 또 올라가겠네. 이거 거의 안 올라가네. 다행이다. 고급 원C가 높은 건가? 고급이 높은 건가? 그 다음에 무슨 시 여기 이미지 사이즈 아까 여기 돈 냈지. 위로 가면 아니 이거 없었는데 이것까지 있네. 비례도 있고 뭐 이렇게 바꿔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생겨. 그게 되게 좋지. 이런 것들이. 얘는 안 할 거고. 이거 하나 됐네. 이렇게 되고. 이 빔 프로젝트라 색상이 좀 거지 같은데 여러분들 걸로 해서 보면은 이쁠 것 같아. 상당히. 그 다음에는 재료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렌더링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거 어차피 이거 하려면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일람표가 하나 있는데 이 일람표가 지금 한 층만 있잖아. 3층만 있잖아. 3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층에 대한 일람을 뽑는 거를 해야 돼. 잠깐만 쉬었다 할까? 잠깐만 쉬었다가 일람 하는 거 하고 까지 하자.